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우선 후보님 장관 지명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아침에 오전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블로그 삭제한 것과 관련돼서 제가 명백하게 국민 검증을 방해하는 시도이고 나아가서 국민과 국회를 모욕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사죄하실 용의는 아직 없습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 저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나 또는 오래전부터 블로그보다 이전부터 써온 칼럼들은 전부 다 제가 공개를 하고요. 다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개인적인 그 사사로운 글들이기 때문에 자, 사생활 침해 잠깐만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블로그와 관련돼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배경에는 지금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의 수장,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소에 갖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 가치관을 검증받아야 되는 위치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담겨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도 카이스트 교수로서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단에 서 있는 분도 가치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든 뭐 우리 당선인이든 아니면 뭐 주변에서 그 가치관을 검증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블로그를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는 거는 본인의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 수장으로서 갖고 있는 철학을 세계관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으로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후보자의 세계관이나 철학을 정부 수장으로서 맞는지 국민들을 대표해서 산업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올바른 정책관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보니까 후보자님 태도가 전혀 바뀌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후보자 블로그 흔적에서 총 11개를 찾았어요. 어렵게 찾았는데 4개 포스팅과 관련돼서 후보의 아주 문제적인 경제관과 역사관, 가치관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최근이에요. 1월 26일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학력 저하라는 제목의 칼럼이에요.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국민 1인당 교육재정 교부금이 증가했지만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라는 문제의식을 후보자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면서 이걸 두고 마지막에 보면은 전인교육이니 시민교육이니 혁신학교니 온갖 호사스러운 이름이 붙지만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화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 전인교육, 시민교육, 혁신학교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알고 있을 거라 하는데 저는 편향적인 오히려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이념 편향적으로 보고 있는 가치관을 투영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후보자가 인용한 이 원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초학력 미달이 발생하는 원인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교육 과정 자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의견을 담은 내용이에요. 후보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교육재정 교부금이 늘었는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이념 편향적으로 전인교육, 시민교육, 혁신학교 이런 정부 정책의 원인을 핑계로 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후보자의 교육관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 들고 두 번째 블로그 글을 보면 중소기업 고용 창출과 관련된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 17년도 8월에 쓴 글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상공부의 재직 시절에도 후보자가 중소기업
애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전에도. 근데 보면 중소기업으로 계속 머물도록 보호해서는 곤란하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이걸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앞에 우리 오전에 우리 김경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중소기업 중앙회랑 최근에도 그 지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호소를 하는 게 많은 그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환경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의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문화 반식, 사업 확장 등 대기업과 대자본의 불공정한 횡포, 경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중소기업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중소기업들 처지가 더 절박해 보이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갖고 다 좀비 기업으로 만들고 피터팬 증후군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진단을 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 보면은 우리 산업부 장관으로서 이런 경제적 약자, 중소기업들 정책을 만드시는 분인데 중소기업의 문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고 굉장히 좀 그 뭐죠? 시혜적 혹은 뭐랄까요? 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현실을 제대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이거는 너무 대기업 사회이사를 오래 하셔갖고 대기업의 편향적 사고에 빠지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한국경제 정규제 논설위원회 칼럼이 그 화면에 보면 있을 겁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격적 M&A를 강조하는 정규재 씨의 금융 관련 칼럼인데요. 여기 보면은 결론에 아직까지도 높지 않은 시민의식, 인도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시민의식을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말 자체에 우리 시민을 깔보는 후보자의 그런 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다양할 수 있어요.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좀 더 요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목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하고 다른 생각을, 다른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전혀 그 존재, 그 의식에 대해서 존중도 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소위 진보적 성향이 급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국민 성향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좀 더 힘들게 오랫도록 고생해야 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결국 안보와 복지는 더욱 취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진보의식이 높으면 고생하고 안보와 복지가 취약해지는 겁니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생각이신데 국가산업정책을 이끄는 장관 후보자님께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치관을 보수적이고 뭐 편향적으로 가질 수는 있어도 개인의 가치관을 이제는 정부 정책의 수장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이념이 존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적어도 정부의 정책은 공정한 세계를, 그리고 양극화된 이 부분을 좁혀나가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그런 정부를 만드는 게 당연하지 않겠 싶은데 그러한 태도라기보다는 지금 블로그를 지우는 것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후보자의 글을 보면은 국민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바보, 좀비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폄훼하고 시민의식과 민도가 낮다느니 진보의식이 높아서 고생한다느니 이런 말들로 통해서 봤을 때는 후보자가 오히려 그런 통합보다는 양극화하고 달라져 있는 그 한쪽 세력이 후보자의 눈높이와 후보자의 입맛에 맞는 이런 세력들만 데리고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좀 그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갖고 있는 후보자의 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블로그를 폐쇄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건데 블로그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자기가 왜 지웠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드러난 것만 보아도 저희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자료를 내놓지 않고 폐쇄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죄할 마음이 없는지 이 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한 생각인지 좀 구체적으로 해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개 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글들은 대부분 언론에 나온 신문이나 칼럼을 제가 블로그에 좀 걸어놓고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를 여러 포스팅을 했고요. 첫 번째 기초학력 저하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분석한 신문 기사를 제가 옮겨서 적었습니다. 물론 혁신학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가볍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이 고용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그렇게 한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제가 시야를 쓰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한 엔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외국 연구하고 국내 연구를 인용해서 제가 걸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을 깔보는 그런 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글에서도 그렇게 특정한 시민을 깔보거나 폄훼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성향조사 4번째 블로그는요. 그게 언론에 나온 기사 그냥 그대로 제가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블로그는 진보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민 아닙니까? 그 시민들이 많으면은 우리가 복지와 안보가 후퇴하고 사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민 성향 조사에서 진보의 그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런 반기업 정서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업에서 그 성향조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따라서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라든 1차 복지하고 그다음에 세수 확대라는 2차 복지 이런 걸 통해서 복지와 안보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쓴 거지 제가 무슨 특정한 이념을 갖고 편향하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진보적 성향과 반기업 정서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제 언론 그 성향 조사에 그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그 자체는 둘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